네, 오늘은 건국대 모집 요강 보면서 커트라인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에 해당이 돼서 편입 수험생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학교인데요. 보통 12월 첫째 주에 원서 접수를 하고 필기고사는 마지막 주 정도에 필기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능은 실기를 보고 1단계는 1월에 발표 나서 1단계 합격자가 이제 서류 제출을 하는 날짜가 별도로 있고요. 2월 초에 합격자 발표 나고 그런 것들은 다른 학교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모집 인원은 이렇게 쭉 보시면 최종 모집 인원 토탈이 일반이 392명, 학사가 60명이었어요. 네, 이제 많이 뽑고 있죠. 지금 23학년도 기준이고 23학년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경쟁률이 일반 편입 24대 1, 학사 편입 27대 1 정도였어요. 그리고 22년도도 405명, 조금 더 덜 뽑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뽑았죠. 그래서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과별 커트라인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전에 필수로 아셔야 될 부분. 모집 요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정독을 하셔야 돼요. 지원하실 분들이라면 놓치는 거 없게. 지원 자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특성화, 고졸, 재직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이랑 학사 편입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자격이겠고 4년제 기준으로는 이제 2학년까지 마치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수료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된다.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를 다니고 계시다면 수료 예정 증명서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전문대는 3년제나 2년제나 똑같이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학사 편입은 심플하게 학사 학위가 있으시면 돼요. 아니면 학사 학위 수요 예정자도 상관은 없겠죠. 졸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이제 글로컬 캠퍼스 다니시는 분들도 서울 캠퍼스를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 캠퍼스를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하고 글로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서울 캠퍼스 졸업 예정자나 졸업하실 분들은 지원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 편입에 있어서 과를 꼭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같은 학교여도. 그리고 여기에 62학점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학점은행제 진행하는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로 진행을 하지만 80학점이 안 되거나 140이 안 돼서 학위가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80이 안 돼도 뭐 70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학위가 없어도 이렇게 해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학점 이상이면 다 쓸 수 있게 되겠고 66만 있어도 사범대 수의과대 빼고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위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좀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전형 방법은 예전에는 뭐 면접도 있고 했지만 이제 없어졌고 서류랑 필기고사. 필기고사가 이제 1단계에서 7배수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하지만 1단계에서 2단계에서도 1단계 점수가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 점수를 잘 맞아야 계속 최종 합격까지 유리하게 되겠죠. 서류 평가는 문항부터 볼까요? 필기고사는 인문계 자연계 둘 다 60분을 보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문항수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에 대한 부분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학업 역량이 200점, 진로 역량이 10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학업 계획서를 쓰게 되거든요. 학업 계획서 내용도 보고 전적대 학교랑 이제 학과 일치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있는 학교들은 전적대 학과가 좀 같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다르더라도 이제 내가 쓰려는 학과에 대한 뭐 수업을 들은 이력이 있거나 성적 증명서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네,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 외에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여기 아래 보면 학업계획서 양식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문항은 두 문항 정도.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뭐 학교마다 이제 있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상위권 위주로 이제 첨삭을 한 번 정도 받고 네, 이제 학교별 문항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네, 쓰시면 돼요. 어차피 첨삭도 내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형식이나 빼야 될 문장, 표현 같은 것들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쨌든 네, 본인이 그 학과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커트라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이 건대는 학교에서 투명하게 가천대처럼, 뭐 단국대처럼 공개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학교는 아닌데, 음, 우선은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러면서 갖고 있던 통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원서를 쓸 때 이제 그냥 학생들에게 공개된 정보는 경쟁률 정도밖에 없는데, 경쟁률과 커트라인은 꼭 일치하진 않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23학년도 경쟁률을 한번 보면 이제 문과대학만 우선 보죠. 문과대학에서는 문화 컨텐츠, 뭐 철학, 그렇죠? 국어 국문 이렇게 높아요. 탑3로. 영어 영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낮죠. 하지만 뭐 건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영어 영문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예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신방과 그렇죠? 문화 콘텐츠는 이제 뭐 역사학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학과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모집 인원까지 이제 고려를 해보면 지금 사학과가 한 명이니까 조금 뭐 피해야 될 학과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커트라인이 보면 오히려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가 제일 어, 높았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명을 뽑았던 부분도 영향을 미치긴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 높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년도 커트라인을 보고 문화 콘텐츠가 낮았으니까, 뭐 인원수 이런 거 전체 고려하지 않고 문화 콘텐츠를 그냥 써서 몰린 거죠. 단순하게 원서를 써서.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문화 콘텐츠가 가장 또 높았던. 그뭐 아니면 도 이런 학과가 이제 이런 학과죠. 문화 콘텐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철학과나 이제 국어 국문 이런 데가 중하위권 정도의 이제 커트라인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 좀 낮게 쓰겠다. 뭐 과 전공 이제 적합도 상관없이 그러면 네, 철학과나 국어 국문, 뭐 중어 중문 이런 데를 추천해 드릴 수 있겠고 영어 영문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뭐 경쟁률은 낮았지만 커트라인은 오히려 이제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과가 확실히 뭐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집 인원이나 뭐 그죠 배우는 학과 공부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학과 공부에 전문성이 조금 짙은 학과들 있잖아요. 물리학과나 이런 특히 이공대 안에서도 물론 인문계 안에서도 이제 그런 학과도 있긴 하지만 그런 학과가 커트라인이 좀 낮게 형성이 돼요. 여기서 물리학과가 되겠고. 근데 건축학부는 네, 뭐 다른 학교나 기본적으로 다 높은 학과는 아니에요. 왜냐면 또 과 공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따라갈 수 있는 학과도 아니고, 그렇죠? 공과대학이 기본적으로 다 높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뭐 생물공학과가 이제 뭐 학과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모집 인원이 이제 다른 곳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여기는 뭐 모집 인원 많은 곳 중에 뭐 좀 골라 써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회과학대학 안에서는 네, 이렇게 한 명 뽑는 것을 좀 피할 필요가 있고 응용통계학과 이런 데가 이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정도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노려볼 만하죠. 그러니까 모든 제일 낮은 학과를 찾는 거는 오히려 위험해요. 그게 이제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무릎 정도의 높이의 학과를 찾아보는 게 더 좋다. 리스크가 적다.
볼 수 있겠고, 경영대학도 괜찮아요.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의 커트라인이 형성되는데, 경영학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이 합격자 평균 점수는 높지만 많이 뽑으면 이제 최종 문 닫고 들어가는 점수는 좀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학과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부동산학과는 좀 인기가 있는 학과고, 그리고 이제 요 안에서 축산, 식품, 생명공학과 이런 데가 조금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동물자원학과, 네, 이런 것들의 공부가 그냥 이제 적성 상관없이 커트라인만 무조건 낮게 쓰겠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학과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런 학과들을 좀 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건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